네, 아하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이제 그 아하라는 기업의 공시를 보고 그 사업 부문이 되게 다양해서 이제 과연 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일까 궁금했었고요. 먼저 찾아보니까 이제 전자칠판 쪽에는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부문은 잘 모르겠다는 게 이제 제 결론이었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그 공기 살금 정하기를 포함해서 이제 그 헬스케어 사업과 이제 전자칠판을 하는 뭐 에듀테크 사업,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이제 헬스케어가 20%, 에듀테크가 66%, 전기차 충전기가 15%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이제 3분기 누적으로는 이제 매출액 589억, 영업이익 42억, 당기순이익 27억 이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먼저 이제 전자칠판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자칠판을 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제 조달청에 그 우수 조달 물품 및 그 MAS 계약 물품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서 각급 학교나 군부대 그리고 관공서 등에 납품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전자칠판 국내 그 이거 조달청에 조달하는 걸로 시장 점유율이 한 4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전자칠판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네가 이제 그 코로나 때 그 스마트 패스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들 아시는 그런 기계도 만들었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좀 출시해서 대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좀 많이 납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년에는 이게 292억 정도 매출이 나왔었고, 근데 21년에는 72억 매출이 나왔고, 22년은 21년보다는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 상황이 이제 끝나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매출이 더 성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막 신사업을 계속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기 같은 시장에도 뛰어들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사실 다른 사업에서의 경쟁력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표할 기업은 일성신약입니다. 일성신약이 이번에 엄청난 배당을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2월 28일에 이제 주당 2만원, 그 다음에 시가 배당률로 22%에 해당하는 엄청난 배당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매출액 손익 구조에서 2월 3일에 매출 변동 공시에서 당기 순이익이 1,050억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이 영업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데, 1,050억이 갑자기 나온 부분에서 의아했고, 이 대주주 지분 공시가 2월 1일에 이제 85,600원인 주식을 이 파인트리 자산운용이라는 데 19만 주를 장외 매수로 113,895원으로 올려서 사게 됩니다. 이 자기 돈이 86억, 나머지가 130억을 주식 담보를 대출해서 216억을 총 샀는데,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장래보다 비싼 돈 주고 지분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 회사는 또 특이한 점이 자사주가 엄청 많은데, 자사주가 거의 45% 정도로 유동 주식 수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대주주가 지분을 인상을 해서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냅니다. 약 150억 정도의 규모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사주가 45%까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폭탄 배당 공시를 냈고요. 또 이 공시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지분 공시를 좀 더 유심히 봤어야 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타 법인을 했었어서 이번에 상장하는 금양근 인파워를 좀 준비했는데 제가 자료 다 했는데 날라가서 좀 소박해졌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보다 일단 대주주
80% 가지고 있고, 유진이 원래 18%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유 확약이 상당히 많고, 개인한테 25%를 떨어지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거는 크게 문제 없지 않나 하고, 이제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살펴보면, 건설 회사인데, 이제 전기를 위주로 설비를 하는 전기 건설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ESS랑 태양광 원자력 풍력을 하는데, ESS를 이제 내세우고 있지만, ESS가 아직까지는 주력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살짝 상장을 위해서 이제 ESS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하는 회사인데, 장기적으로 2차 전지 회사들이 커져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ESS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것은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게, 한국전력에서 전력 배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ESS가 엄청나게 커질까? 시장에서는 항상 커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23년에 이제 준공되는 게 되게 많아서, 실적도 내년에 되게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상장됐을 때 상한가 가는 건 무리 없지만, 회사 자체가 좋냐에는 저건 조금 보면서 의문이 있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플랜트 위주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VT GMP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회사에 궁금했던 점이, 여기가 화장품하고 엔터 같이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가 2차 전지하고 수소에너지까지 한다고 사업보고서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하고 엔터 연관 지을 게 있나 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만 집중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여기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라미네이팅 제품이 전체에서 15% 매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56%, 그리고 큐브 엔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21.53%, 그리고 그 외 기타가 6.4%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하고 엔터 비중이 약 80%로 높고요. 여기가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은 72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2억, 당기순이익은 8억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부를 하나씩 보시면, 우선 라미네이팅 사업이 뭐냐면, 이게 인쇄물하고 인쇄물 표지, 신분증 저희 보면 이렇게 코팅 돼 있잖아요, 비닐 소재로. 그런 게 라미네이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쇄물의 표지뿐만 아니라 렌즈 표면에 반사 방지 코팅, 그리고 특수유리 제작 등에도 사용되고, 최근에는 태양전지 제작이나 홀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산업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원래 옛날에 1900년도, 1980년도쯤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때부터 라미네이팅 산업이 본업이었는데, 최근에는 화장품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2차 전지하고 수소 에너지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던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사업을 어떻게 진출할 건가 봤더니, 한국전기연구원이 보유한 이런 리튬 항전지 이런 특허를 기술 이전 받아서 이쪽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인덕션 롤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2차 전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리막해서 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쪽도 이렇게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위에 이 리튬 항전지 특허 이용해서 장비를 개발 중이며 2023년대 양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소에너지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LNG를 활용할 때 수소를 얻는 방식 중에 계질 수소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게 천연가스를 역으로 전기분해서 수소를 얻는 방식이라 하는데, 이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친환경 방식으로 감소시키는 이런 어려운 이런 해서 탄소 포집을 하겠다. 이런 특허권을 이용해서 이적 사업에 진출하겠다 했는데, 당연히 잘 되면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테마나 이런 거 얻어 걸리려고 좀 억지 부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엔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도 모자르잖아요, 그쪽은. 그래서 좀 더 그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는 쪽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 공시에서 텔레필드의 대표님이 계속 매수를 하시는데 좀 좋은 소식이 있을까?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텔레필드나 시가총액 한 220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 광전송 장비를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하고 있고 그 영역 중에서도 다양한 신호와 접속을 해야 하는 접속망과 이 기술의 연계성이 높고 상대적 고수익 사업인 백본망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계속 장내 매수를 하셨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매출 비중은 대용량 NSPPA 광전송 장비 그래서 12.3%, PTN에서 38.5%, 5G SMUX에서 6.1%, 광전송 장비에서 19.2%, 이렇게 좀 여러 곳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좋았나 한번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게, 직중분배 대비 마이너스 33%,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6%, 당기 순이익도 마이너스 134% 정도 이렇게 나와서 뭔가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 같진 않고 그 과거를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돈을 벌어온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매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